안녕하세요. 2026년도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7일이고요. 질문과 정보 공유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딤돌 대출의 최저금리는 1.5%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2.85%에서 기본금리가 2.85%에서 4.15%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리표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이렇게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네 가지 약정기간의 상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약정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높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이렇게 네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약정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연 2.85%가 됩니다. 아래 금리 인하되는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리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기본 금리에서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 금리는 기본이 0.5%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그러니까 즉 세 자녀 이상인 가구는 0.7%까지 인하됩니다. 그게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2.85%에서 가장 할인을 많이 받아도 현재로서는 2.15%가 최저금리입니다. 자,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밑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위에 이 기본 금리에서 추가로 인하되는 금리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대출 대상이 지방 소재인 경우는 0.2%. 그런데 가상금리 요인도 있습니다. 5년 주기 변동금리형 선택했을 때는 0.1%, 고정금리 10년짜리 선택했을 때는 0.2%, 그 다음 만기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0.3%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10년 고정 후에 변동되는 금리 방식을 선택하면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만기 고정으로 신청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0.3%가 가산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만기 고정, 10년 고정 후 변동, 5년 단위 변동, 그리고 변동금리. 그러니까 변동금리 외에는 가상금리가 각각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복우대는 안 되지만 6가지 내용 안에 해당이 있으면 할인이 된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 인하되고요. 장애인 가구는 0.2%, 다문화 가구 0.2%, 신혼가구가 0.2%. 신혼가구는 결혼하고 7년 이내에 가구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다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생초는 0.2%. 이것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만 적용해준다.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그 다음에 자녀가 1명 있는 가구는 0.3%. 그리고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정한다. 즉 자녀가 3명이면 0.7% 할인은 해주되 3명이니까 15년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 우대 금리 사항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찬가지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로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또 할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계약 체결한 분 0.1%,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1%, 산정된 대출 한도 금액에서 30% 이내만 신청하는 경우에 0.1% 할인해준다는 얘기인 거고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적용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중도 상환한 금액이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는 0.2%를 추가로 할인해주고요. 지방 준공업 미분양 주택 가구에는 0.2% 5년간 할인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지금 최저금리가 2.85에서 0.7% 하면 2.15%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1.5%까지는 안 나오지만 추후에 이제 시장 금리가 내려가서 기준금리 떨어지고 하면 여기 금리도 전체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최저 1.5%가 나오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1.5% 미만인 경우에는 현 1.5% 적용한다. 그러나 2025년 12월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금리고요. 현재는 최저가 2.15%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 상한이 있습니다. 기본이 0.5%,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얘기하는 겁니다. 다자녀 가구는 0.7%로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네요.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는 추후에 고정금리로 금리 방식을 한 번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기간은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상환 방식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가능하고 원리금 변동 분할 상환, 원금 변동 분할 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이렇게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만 여기 지금 내용은 없으나 체증식 상환은 40세 미만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증식 상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취득, 대출 대상의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뭔 얘기냐면 모든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실행하게 되면 당연히 해당 담보물에 근저당이라는 걸 설정하게 돼 있고요. 그걸 1순위로 무조건 설정하겠다. 앞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보평가에 대해서는 앞에 주택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고객 부담 비용 뭐 크게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인지세는 대출 신청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없고요. 5천만 원에서 1억 이하면 3만 5천 원. 7만 원인데 고객하고 은행 각각 부담 반반 부담해서 3만 5천 원씩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7만 5천 원이 총 15만 원인데 고객 은행 반반 부담해서 7만 5천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한다. 단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1억 설정하면 요즘 기준으로 약 한 1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객이 요청해서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세가 없어가지고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1.2% 슬라이딩 방식으로 부과한다. 이런 얘기인고요. 슬라이딩 방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1할 차감 방식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3년에 1.2%에서 매일 하루씩 3년을 바라보면서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되는 날 제로가 되는 거죠. 시중이 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뭐 매년 10%씩 면제되기도 하고 보험사는 처음부터 몇십 프로 면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나 이 정책자금은 10% 면제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1할 차감 방식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대출 계약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당연하죠. 대출 계약 철회는 14일 이내만 가능하고요. 밑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2024년 8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 대출 계약 철회권인데 정책자금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겠지만 만약 그럴 일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뭘 기준으로 14일이냐 등등등등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가장 늦은 날이니까 대출 계약서를 제공받은 날, 계약 체결한 날, 대출 실행일, 보통은 실행일이죠. 실행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당연히 대출 계약 철회할 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 원금과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빌린 돈과 그날 쓴 날까지 이자 당연히 내야 되고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에 따른 비용도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근저당 설정비가 여기 있었죠. 근저당 설정비 은행 부담이라고. 그런데 계약을 철회하게 되면 설정에 들어간 뭐 법무사 보수 비용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부대 비용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당 금액을 다 반환해야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출 계약을 철회하게 되면 효력이 한번 발생한 이후에는 그 철회 신청한 걸 다시 취소하는 건 불가하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자 빠지는 납입일 변경이 연도별 1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거주 의무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